네, 오늘 시장에서 주도 섹터에 대한 고민도 많이 됩니다. 이분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IM증권 신사업추진팀 염정 차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휴 지나고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우리 지수가 사실 상단 제한되는 이벤트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금투세 토론 그리고 K밸류업 지수의 발표 장 마감 이후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후장 들어서 나름 탄력이 괜찮아 보이거든요. 일단 시장은 지금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코스피 지수가 계속해서 이제 점심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하락에서 움직였는데요. 맞아요. 지금 이제 1시 반 기점으로 해서 코스피 지수는 빠르게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0.6%대 상승으로 2,600대를 잘 지지를 해주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2차 전지 섹터 강하게 반등 나오고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세 들어오면서 일단은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피도 조금 힘을 좀 지금 붙이고 있고요. 코스피 쪽에서는 시총 상위 종목,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금 플러스로 전환됐다라는 부분에서 좀 유의미한 구간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쪽 IT 투톱이 일단 상승으로 전환이 된 부분이 오늘 오후장에 지수 상승 탄력의 동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기분 좋게 오늘 마무리할 수 있을지 체크해 봐야 될 텐데 오늘은 2차 전지의 날인 것 같거든요. 테슬라가 간밤에 또 이 바클레이즈에서 3분기 인도량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 내놓으면서 올랐어요. 오늘 그 훈풍 받아가면서 섹터 다 같이 강합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테슬라가 미국 시장에서 엔비디아라든지 다른 기술주들은 최근에 주가 지수는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준 반면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250달러 선까지 움직이면서 최근 9월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좀 상승 추세에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전고점이 한 260달러 선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전고점은 좀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테슬라가 일단 전기차 아무래도 아직까지도 전기차, 2차 전지 섹터를 주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인도량에 대한 증가세가 좀 나타나고 있고요. 또 10월 10일에는 이것도 지연된 거죠. 연기된 거죠. 로보택시에 대한 이벤트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고요. 우리 시장에서도 지금 외국인들은 반도체에서 계속 연일 팔고 있습니다만 이제 2차 전지 쪽에 대한 단기적인 수급 유입이 좀 있었다라는 점도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오늘 2차 전지에서는 눈에 띄는 건 테슬라와 그래도 가장 좀 관련성이 높은 LNF가 장중 한 12%대까지 급등한 모습 나타나고 있고 전반적으로 양극재 업체들 에코프로, BM이 그간의 사실 하락폭이 너무 좀 과도했기 때문에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으로 오늘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 근데 거기서 좀 사실은 좀 장 초반은 좀 우울했어요. 2차 전지만 너무 가니까 반도체라든지 다른 섹터가 힘을 못 받았는데 다행히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점심 이후로 대략 코스피 기준으로는 1시 반경 이후로 삼성전자, 반도체 그리고 지금 상승 종목수에 대한 부분도 확실하게 좀 늘어났다라는 점 시장이 다행히도 그리고 제가 앞서서 이제 말씀 못 드렸지만 사실 이번 주가 상당히 중요해요.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면 10월 다음 주 되게 되면은 계속해서 핑퐁 연휴가 있어요. 그럼 우리 시장은 또 당분간 또 불안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사실 지수의 하단을 좀 많이 높여놔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는 오늘 끝까지 이번 주 끝까지 특히나 지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반도체 두 종목 좀 힘을 받아야 되겠고 여기 더불어 2차 전지라든지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강력한 섹터의 힘이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지금 주도주가 잘 버티느냐 그 부분도 중요하겠고요. 또 우리 지수 말씀해 주신 대로 하단 많이 끌어올려야 된다라는 부분 짚어주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또 목요일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 중요할 것 같고 IT 투톱 어떻게 가는지 여러 가지 이슈들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2차 전지로 돌아와서 일단은 낙폭 과대했던 종목들도 많이 올라가고 단기 수급도 쏠리고 있고 여러 긍정적인 배경들이 잘 받쳐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 LNF 말씀해 주셨지만 정말 못 갔던 쪽들 대다수가 시세가 크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2차 전지 sek터 안에서 양극재, 셀, 리튬, 전고체
어떤 거 담아야 돼요? 네, 일단 제 기존에는 2차 전지를 볼 때는 일단은 지금 셀업체 네. 중심으로 봐야 된다라고 해서 말씀드렸었고요. 뭐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오늘은 SK이노베이션까지 6%대 상승을 맞아요. 하면서 네. SK이노베이션이 최근 주가 추세가 가장 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사실 양극재 업체들은 양극재 가격이 지금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는 네. 점에서 사실 이제 워낙에 리튬 가격이 비쌌었기 때문에 지금 하향 안정화는 사실 전기차 업체에서는 전반적으로는 좋은 부분이지만 네. 양극재 업체에서는 사실 마진이 계속 빠질 수밖에 네. 없고 실적이 악화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이제 양극재 업체들 단기적으로는 이 리튬 가격이 상승이 빠르게 반전되는 구간은 아직 아니에요. 그래서 주가상으로의 약간은 뭐랄까 기술적 반등의 부분으로 지금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리튬 종목들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좀 장기로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테마 성격이 강하고 그리고 장비 업체들도 이제 셀 업체들이 이렇게 차분히 가주다 보면은 이제 기존에 우리가 2차 전지 쪽에서 특히나 이제 미국 시장에서의 어떤 캐파 증설에 대한 부분 사실 좀 지연된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추가적인 발주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지연됐었고 전반적인 시장 자체가 위축됐기 때문에 시간을 좀 다소 조금 후차적일 수 있다. 저는 그래서 여전히 2차 전지에서는 오늘의 반등에서는 양극재가 좀 셌지만 셀업체에 대한 공략도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셀업체에 대해서 여전히 긍정적인 관점에서 얘기해 주셨네요. 충분히 공략 가능한 구간이다 짚어주셨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구간에서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도 궁금한데 네. 어떻게 보면 뭐 전기차 쪽도 있을 네. 것이고 밸류업 관련해서도 이거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제가 2차 전지를 얘기하고 나서 2차 전지 종목 내에서 저도 고르려고 했는데 네. 오늘 단기적 반등에서는 일단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 셀업체들은 이미 뭐 말씀을 드렸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현대차를 네, 골라봤어요. 현대차. 네. 현대차 현대차가 전기차만 만드는 건 아니지만 네. 테슬라가 기존에 주가를 이끌었던 게 전기차에서 자율주행 쪽이라든지 그리고 SDB 관련해서 FSD 관련된 매출액 여러 네. 가지로 좀 세분화됐었어요. 그러니까 현대차도 마찬가지였죠. 최근에는 전기차가 쉬어갈 때 하이브리드 쪽에 대한 판매량 증가라든지 점유율에 대한 부분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었고 최근 말씀하신 대로 밸류업 관련해서 밸류업 지수도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발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지금 자리에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좀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는 GM과의 포괄적 협력 관계 MOU를 맺었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지금 미국은 계속해서 이제 자국 기업주의에 대한 부분은 점점 강해지고 있고 어쨌든 GM과 그래 손을 좀 잡을 수 있었다라는 건 미국 시장을 조금은 좀 더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기차, 2차 전지로 파생되는 부분도 좋지만 결국은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전기차의 판매량 증가라는 부분이 가장 키워드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가 이제 시작됐잖아요. 네. 금리 인하는 자동차 업계에게는 호재가 될 수 있죠. 아무래도 할부 금융에 대한 부분에서 네. 지금 테슬라도 이제 할부 금융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이게 판매로 이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여력이 있기 때문에 현대차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며칠 동안에는 조금은 좀 며칠 동안 횡보 구간에 있습니다만 여전히 주가는 고점 대비해서는 좀 저평가 구간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2차 전지를 얘기했지만 저는 현대차 네. 완성차 업계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2차 전지 쪽에서도 셀 업체나 이런 쪽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도 함께 주셨고요. 오늘 또 아이디어 측면에서 이제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은 현대차 말씀해 주셨어요. 언급해 주셨던 풍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데 고점 대비해서 좀 조정 나왔다 보니까 가격적으로 접근 가능하다라는 부분 짚어주셨네요. 자, 그러면 이제 AS 한 종목 받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연휴 전에 네. 유한양행 받았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와, 6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 사실 오늘 장 초반에는 제약바이오 좀 쉬어가나 싶었거든요. 네. 근데 유한양행이 오후 들어서 힘을 정말 많이 보여줍니다. 신고가 랠리. 와, 이거 어디까지 갈까요? 차트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도 말씀하신 대로 유한양행 제가 이제 사실 당연히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종목에 네. 좋은 타이밍을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네. 유한양행이 이제 추석 연휴 전에
한동안 좀 조정과 행보 구간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12만 원대 선에서 머물렀었는데 사실 이 구간에서 좀 헷갈렸던 게 조금 더 빠지고 사고 싶은 마음은 사실 있어요. 네, 근데 네. 그렇게 되면 이런 종목들은 놓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추석 연휴 이후로는 뭐 맥나자에 대한 뭐 단독용법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앞으로의 추가적인 매출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또 안과치료제도 이번에 임상 3상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고 지금 모멘텀이 좀 풍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의 최근에 가장 좀 탑픽 종목으로 좀 보고 있고요. 지금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을 나타내면서 또 신고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이 종목은 상단을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신규 진입으로서는 조금은 좀 부담스러운 네. 자리입니다만 당연히 또 제가 조정 받을 때마다 나와서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조정받는 구간을 한 13만 원대, 13만 원, 14만 원대 정도까지 조정이 받으면 다시 또 추가 진입이라든지 신규 진입을 고려할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으로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유자 관점에서는 홀딩이고요. 또 여기서 이제 들어가고 싶다면 가격적으로 어느 정도 조정 나왔을 때 진입해보자라는 말씀 덧붙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IM증권 신사업 추진팀 염정 차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